통합방위법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통합방위법에서 과락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통방법이 과락으로 사람들을 엄청나게 부담을 줬던 과목이에요. 그럼 그때의 문제 유형을 보면은 통합방위법이 전부 상황형 문제로 출제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형 문제에서 다 틀려가지고 과락자가 막 엄청 발생을 했던 게 이 통합방법입니다. 근데 65회하고 66회 이 최근 2회는 통합방위법이 과락을 만들어내는 과목이 아니었고 점수를 주는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도 통합방위법은 5점 만점 받은 사람들이 상당수가 나와요. 상당수가. 제가 여러분들 성적을 받아보면은 통방법은 만점이거나 한 문제 틀리거나 조금 더 틀리면 두 문제. 즉 원칙형 문제로 내면은 이게 양이 적잖아. 30페이지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원칙형 문제 내면은 틀린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야. 틀린 사람이 거의 없이 다 맞춰. 근데 상황형 문제만 낫다 하면 이게 아주 그냥 사람을 환장하게 하는 과목이에요. 그러면 이제 후반기 시험인 67회 때는 어떤 난이도로 날 것이냐. 물론 이제 그 후반기 때 기본적으로 훈련대가 창설이 돼서 그 인원을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전반기 때 난이도가 낮게 출제됐듯이 후반기 때도 난이도를 많이 못 높여요. 인원을 뽑아야 후반기에 창설을 한 12월 1일부로 창설을 하니까. 그래서 난이도는 그렇게 높게 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제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내년도에는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훈련대 창설이 내년에는 확 줄어 3분의 1로. 근데 지금 이거를 준비하는 인원은 특히 7급 같은 경우 지금 7급 때문에 이번 66회 때도 난이도가 낮아진 거였거든. 근데 지금 이 시험을 준비하는 인원이 작년 대비해서 7급 준비하는 인원이 확 늘었어요. 그 인원이 이번 후반기 때 한 100명 합격을 하고 나서 나머지 한 150명 정도가 후반기로 내년으로 그대로 넘어간다고. 근데 똑같은 난이도로 내년 전반기에 출제를 하게 되면은 선별이 안 되는 거야. 점수 좋은 사람들이 다 몰려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이 통방법이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상형 문제가 많이 포함돼서 날 것이다. 즉 내년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 65회, 66회의 수준이 통방법의 출제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안 된다 이거야. 그 이전에 상형 문제가 많이 출제됐을 때를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른쪽 화면입니다. 통방법이 38페이지야. 근데 여기서 중간에 공란 있는 페이지 빼고 나면 34페이지인가 그래요. 즉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근데 이제 출제되는 문제의 항을 놓고 보면은 경계태세 및 통합방위 사태가 4페이지인데 두 문제가 출제돼. 15문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럼 뭐야? 2페이지당 한 문제에 출제된다는 거죠. 2페이지당 한 문제. 그 다음에 국가중요시설 취약지가 5페이지야. 근데 3문제씩 출제가 돼. 그럼 뭐야? 이거는 1.7페이지당 한 문제 출제된다는 거죠. 즉, 요 두 개의 파트는 무조건 공부해서 무조건 다 맞춰야 돼. 왜? 양이 적으니까. 통합방위 기구 운영은 12페이지인데 3문제, 4문제 이렇게 출제돼. 근데 이게 양도 12페이지지만 암기해야 될 분야가 많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이 통합방위 기구 운영, 이 심의사항, 업무 분장 이거를 암기하려고 처음부터 도전을 해버리면은 여기서 지쳐. 12페이지면 12페이지를 다 외워야 되거든, 통합방위 기구 운영은.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대의로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통합방위 기구 운영은 제일 마지막에 공부를 해야 돼. 제일 마지막에. 그래야 최악의 경우 다 암기를 하지 못했어도 거기서 몇 개 틀릴 생각하고 적은 범위에서 출제되는 단순한 파트에서 확실하게 맞추고 들어가면은 최소한 7점은 받는다 이거야. 10점 만점에 7문제는 맞춘다 이거야. 7점은 받을 수 있다 이거야. 7점은. 5점, 이게 5점이죠. 그러니까 10점 만점에 7점이니까 3.5점은 받는다는 거야. 70%는 맞출 수 있다는 얘기야. 통합방위기구 운영이 3문제 또는 4문제가 출제되니까 15문제에서. 이게 틀린다 하더라도 과락나고 이런 건 없다라는 거지.
근데 양에 비해서 암기해야 될 게 엄청 많은 게 이 통합방위 기구 운영이다. 그러니까 공부의 우선순위를 통합방위 기구 운영은 좀 뒤로 놓고 경계태세 및 통합방위 사태, 국가중요시설 및 취약지 요 파트는 확실하게 잡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방위 작전 이 파트에 가면은 이제 상황형 문제로 이제 출제가 되면 문제가 되게 어려운 거고 원칙형으로 문제가 되면 문제가 쉬운 거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출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요 파트를 차라리 좀 더 하라는 거야 나는. 왜? 여기서 상황형 문제가 났을 때 상황형 문제 푸는 요령만 좀 하면은 이거 암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부담이 덜 가는 거거든. 상황형 문제를 숙지를 하는 게. 암기보다는 상황형 문제 이해해서 푸는 게 더 쉽다라는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방위법 문제가 조금만 난이도를 높이면 과락자를 우수수 만드는 과목이다. 그렇지 않고 65회나 66회처럼 원칙형으로 문제 내면은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이다. 요번에 가장 성적 좋았던 게 통방법이다. 66회 시험 봤을 때 그 시험 본 사람들의 그 성적을 쭉 보면은 통방법이 성적이 제일 좋았던 과목이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통합방위법이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적으로 예비군 법을 배우고 왔잖아. 그죠? 그 예비군법을 배우면서 긴급조치 뭐 이런 것도 다 배웠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통합방위 사태하고 경계태세하고 잘 연관된 구분, 또 긴급조치하고 이 구분을 잘 정립을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 기본적으로 제가 먼저 과목 진도 나가기 전에 설명을 드리면은 무슨 상황이 벌어졌어. 적이 침투하고 도발이 발생했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군경 합동작전으로 하는 거죠. 그죠? 경찰 관할 구역인 경찰이 주도해갖고 작전을 하는 거고 군 관할 지역은 군이 주도가 돼서 작전을 시행하는 거야. 그래서 적이 침투나 도발이 있으면 발령하는 경계태세가 뭐예요? 진돗개죠? 진돗개가 발령이 되는 거고 그 진돗개 발령에 따라 가지고 군 또는 경이 주도가 돼서 군경 합동작전으로 하는 거고 그거를 하다가 민간인을 통제를 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될 필요가 있어. 그럼 군이나 경은 민간인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예비군법에서 배웠던 뭐예요? 긴급조치라는 게 있죠. 긴급조치 명령을 발령하면은 경계태세가 발령된 상황에서도 일시적으로 주민을 통제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였어요? 주민 재산 제거하는 거, 그 다음에 조명, 출입 이런 거 통제하고 하는 거 이런 거 다 할 수 있었잖아. 그죠? 긴급조치가 발령되면은. 근데 통합방위 사태는 뭐야? 단기간에 일시적으로 제한된 지역에서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되면은 통합방위법을 근거로 해서 주민 통제하고 하는 거 지자체장 주도하에 할 수 있죠.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통제구역 설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피구역 설정해서 주민들 철수시키는 거고 이런 거죠. 즉 적 침투나 도발이 발생이 됐을 때 기본적으로 조치하는 것은 군경 합동작전으로 조치를 하는 거다. 근데 군경 합동작전으로 조치를 하다가 민간인하고 관련된 작전을 하는데 꼭 필요한 민간인에 대한 어떤 통제 이런 것이 필요할 때 발령되는 게 긴급조치 명령이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도저히 작전이 되지 않아. 작전이 장기화되고 민간군 통합해서 국가 방위 요소들이 전부 다 개입된 상태에서 작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뭐가 발령되는 거예요? 통합 방위 사태가 발령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적 침투 및 도발에 있어서 작전을 하는 데 있어서 비상 명칭으로서는 가장 강도가 높은 게 통합 방위 사태가 되는 거죠. 그죠? 가장 간단한 게 뭐야? 진돗개 발령이고. 그죠? 또 진돗개 발령된 가운데, 즉 경계태세가 발령된 가운데 주민 통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을 때 발령하는 게 긴급조치 명령이고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일단 머릿속에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통합방위법이 뭐를 하기 위한 거구나라는 것을 알고 과목을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지.